자, 그럼 뒤에 것도 조금만 나가봅시다. 저기 그 레벨 4로 나와 있는 거, 그 59번 하나만 잠깐 좀 풀어볼게요. 59번. 사관 기출이기는 한데, 나름 괜찮은 문제라서. 얘는 AK 플러스 1이 7이다. 그러면 7 마이너스 K. 다음에 3D가 22가 되겠죠. 이거 절반이 11이니까. 둘이 더한 거예요. 응? 둘이 더한 거. 여기 지금 A1이고 여기 AK 플러스 더한 거 아니 곱하기. 응, 곱하기. 더해야지. 거기다가 한 개수 K 플러스. 이걸 곱해야지. 여기다가 K 플러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D가 자연수기로. 그럼 K도 자연수, D도 자연수. 그러면은 그럼 이거 21인가 11이 20. 그치? 11이네. 오케이.
자, 가조건은 지금 우리가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나조건을 보면은 어때? L항과 M항을 더한 게 1이래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LM을 기준으로 앞뒤 합이 1인 게 되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6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자연수 조건 때문에 그래요. 정의역이 자연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딱 보고 좀 눈치를 그래 예를 들어 봅시다. 뭐라 그래야 될까? 몰라. AP 플러스 1, AP 플러스 2, AP 플러스 3, AP 플러스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P항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P 플러스 5, AP 플러스 6, AP 플러스 7, AP 플러스 8, AP 플러스 9, AP 플러스 10, AP 플러스 11, AP 플러스 12.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숫자를 좀 써놨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L이고 이게 M이라고 쳐볼게요. 아니 요 둘의 합이 1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게 계속 1 나오지? 그죠? 계속 1 나와요.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들 그럼 뭐야? 이거 앞으로 갈 때마다 계속 뒤에 것도 또 하나 나올 거잖아요. 어차피 한 번호는 끝이 있어요? 없지. 그죠? 자연수학이니까 전부 다 끝이 없어요. 그럼 뭐야? 그럼 끝도 없이 나오는 거 아니냐? 끝도 없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 끝이 있죠. 왜냐면 왼쪽은 1항이 무조건 끝이니까. 그러니까 얘 때문에 6개로 제한된다라는 거야. 얘 때문에. 그쵸? 맨 앞에 1항이 딱 등장하는 순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둘이 더한 게 1이 될지 아니면은 이렇게 둘이 더해서 1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둘이 더해서 1 나와도 상관없는 게 그럼 얘는 1, 1, 1, 1, 1, 1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둘 더해 얘가 2배 하면 그냥 또 1 되는 거 아니냐? 근데 L과 M은 무조건 대소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뭐 같을 수가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두 칸 건너뛰어서 1 되는 것까지가 이제 중항에 가까운 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냥 얘가 최초의 중항 가까운 애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지? 이렇게 1, 1, 1, 1, 1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의 합이 1이거나 아니면은 두 칸 건너뛴 항의 합이 1인 게 가장 가까운 중앙 쪽의 값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N인데 어떻게 해요? 응? 두 개 합은 1인 뭐 두 개 더해서 1인 되는 거 어떻게 할까? 이거 가지고 아니 얘가 합이 1인 게 6개 있다. 6개밖에 없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힌트를 가볼게요. 이게 6개로 제한되는 건 뭐 때문이다? L 값이 최소가 1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얘가 최소가 1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M은 제한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M은 제한 조건이 없는데 L 값이 1 이상으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얘 때문에 6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L 기준으로 A1은 뒤에 있는 것 중에 뭐랑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2개 더하면 그냥 1 나오는 애가 있다고요. 그쵸? 그럼 얘도 더해서 1 나오는 거 있지? 그럼 얘도 더해서 1 나오는 거 있지? 얘도 1 나오는 거 있지? 얘도 1 나오는 거 있지? 얘도 1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럼 벌써 5개예요. 얘까지예요. 괜찮아요? 얘까지. 그러면 얘가 누구랑 만나서 1이 나오냐라는 건데 얘가 이제 이렇게 둘이 만나서 1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가족권의 모순이라는 거지. 괜찮네? 그러니까 얘는 뭐랑 만나야 1이라고요? 얘랑 만나서 1이라고요. 왜? 얘가 얘랑 합이 1이면 가족권 때문에 안 되니까 얘가 얘랑 합이 1인 경우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9는 안 되냐라고 하면은 그럼 LM이 이거 해도 되잖아요. 그럼 6개가 아니고 7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요게 6개가 나온다는 말 자체가 L이 1부터 6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M은 제한 조건이 없어요. M은 주먹을 묻겠는데. 잘 만들었어. 사과는. 오케이.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만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많이 간단해져요. 그러면 둘 더해서 1이네. 그러면 당연히 중앙은 2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럼 중앙은 당연히 2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뭐야?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는 얘기는, 둘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네요. 그죠? 둘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그쵸? 이렇게 나와야 둘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S13까지 더한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중앙만 13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얘만 13개 해도 상관없어요. 2분의 13. 자,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14항까지 합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별도로 따로 뽑아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물론 14을 구해서 앞뒤합으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봐도 공차가 2분의 3인 걸 아니까. 그쵸? 중앙 기준으로 2분의 1에다가 7항 차이 나죠? 그래서 공차가 7번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2분의 21 더하기 22. 얘가 지금 11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얘에다가 11 더한 거니까, 얘는 2배. 2분의 13에다가 11 더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2 곱해서 13에다가 2배 한 거 22 더하니까, 답이 그냥 35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계산은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걔는 괜찮은데 딱 정말 계산 괜찮아요? 오케이. 뭐 특별한 거는 딱히 없지. 자, 그럼 다음 걸로 좀 가볼게요. 다음 걸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사의 관계.
얘는 원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안에 녹아 집어 넣어놨었는데 아무래도 얘는 지금 그냥 합들 사이 관계를 묻는 문제도 꽤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걔만 따로 편집을 좀 해놨습니다. S7 빼기 S5면은 A6, A7 그쵸?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그쵸? 이런 걸 기준으로 일단 먼저 한번 문제 풀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레벨 2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만 해볼게요. 자 6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S7 빼기 S4가 빵이다 그쵸?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나와요? 얘를 딱 보는 순간 5, 6, 7항이잖아요. 그렇죠? 5, 6, 7항.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결국 얘는 그냥 6항이 빵이다.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6항이 빵이다. 자, 그러면 얘는 6항 빵이니까 SO랑 똑같고 홀수만으로 놓고 본다면 5배의 3항. 그래서 3항이 6인 걸 알 수 있어요. 공차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쵸?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맞아요? 잠깐만 5, 6, 7 6항이 빵 3항이 6 이러면 값이 음수가 나오는데? 아니구나. A2가 아닌 거구나. 미안해. A11인 줄 알았어. 미안.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느낌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기 하나 64번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64번 무난한 문제. 아까 근데 여기서 H 2분의 1을 하잖아요. A 12고 뺐거든요. 그럼 공채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2분의 3 나왔는데 택배부터 14걸 합을 보려면 이거랑 14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지. 근데 어차피 7항을 중항으로 본다면 1항을 넘어간 13항까지가 나오지. 정확히 13항까지. 근데 그치? 그럼 S13은 그냥 얘 13배 해도 되니까. 전체 중항이라서. S13이요? 응, S13은 이거 13배잖아. 거기다가 14항만 더하자 이거야. 응. 오케이.
자, 어차피 뭐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그대로 다 계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SK 플러스 2에서 SK를 빼면은 AK 플러스 1 플러스 AK 플러스 2.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얘는 지금 4로 나오겠고, 그쵸? 그러면 이유타는 두 항을 더했으니까 얘는 AK 플러스 1에다가 공차 한번 그냥 더한 걸로 봐도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2배의 K 플러스 2랑은 2로 나오니까 K 플러스 2랑이 지금 1이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K 플러스 2랑이.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또 뽑아낼 수 있는 게 AK 플러스 2는 공차가 2다 그랬으니까 3. AK는 마일. 그럼 이거를 왜 쓴 거예요? 이걸 왜 쓴 이유는? 얘네 둘이 열림만 했지 얘네 자체를 쓰지는 않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 값 구해서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볼만한 거는 K값 구해줘야 되니까 그냥 뭐 SK로 갑시다. SK. 그죠? 그러면은 초항에다가 K항 더해주고 한계수 절반. 그쵸? 어차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 물론 1항과 K항의 중항을 구해도 돼요. 그쵸? 2분의 K 플러스 2분의 1항. 그쵸? 근데 귀찮잖아요. 그냥 요렇게 그냥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공차 K번 빼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얘는 1에서 공차를 K번 빼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16. 자, 1분만 이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해될까? 응. 그치? 그래서 최선의 풀이를 항상 찾아봐야 돼. 어떻게 해야 더 적게 쓰고 실수도 덜 나올까? 오케이. 저거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주니까 마이너스 2k 제곱이죠? 그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k 제곱이 마이너스 16. 그래서 k 값이 그냥 4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k가 그냥 4. 그러면 우리는 A8항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4항이잖아요. 4항.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다가 공차 4번 더해주면 되니까 그냥 7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너무 쉬웠나?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오. 자, 그러면은 2차 함수를 이용한 등차수열의 합을 잠깐만 좀 볼게요. 2차 함수를 이용한 등차수열의 합. 자,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한다면은, 그쵸?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한계수 절반인데, 결국에는, 그쵸? 이거 천천히 다 쓸게. 2랑 얘랑 한계수 절반. 그쵸? 이렇게 들어갈 텐데, 얘는 AD로 나타낸다면, 얘가 A, 얘는 A 플러스 N-1이, 뒤에 N 곱해줬고, 그 다음에 얘를 괄호 안에만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쓴다면, DN 플러스 2A-D, N, 요렇게 된다고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분자 전개해주면 2차 계수가 D, 그 다음에 1차 계수가 2A-1, 2A-D. 그걸 다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d n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의미 있다? 얘는 큰 의미 없다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딱 두 개라 그랬지. 첫 번째, 2차 계수가 공차 절반이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무조건 일정한 규칙대로 우리가 SN을 구하잖아요. 전부 S0는 빵이에요. 1항부터 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S0가 전부 다 빵 나옵니다. 1항부터 규칙을 갖고 있는 애는 등차뿐만 아니라 등비도 그렇다고요.
모든 규칙이 있는 1항부터 규칙이 있는 수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n에다가 빵 집어넣어서 빵 나온다라는 거는 그냥 상수항만 빵인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S1은 또 SA1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함수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기울기가 중요하죠. 첫 번째 공차가 양수. 그럼 공차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나올 거예요. 자, 그때 X축이 이렇게 나오면 S0는 빵이니까 Y축이 여기 나올지 아니면은 Y축이 여기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초항이 음수예요. 그죠? 초항이 음수. 1 집어넣었을 때가 음수 나오는구나. 그쵸? A1. 괜찮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양수인 거예요. A1. 그쵸?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SS. Y는 SN이라고 친다면. 괜찮지? 이런 식으로 가겠고, 두 번째. 만약에 공차가 음수로 나온다면, 그쵸? 뭐 등차수열대 1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금 대략적인 걸 파악하듯이 똑같잖아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를 가지게 될 텐데,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만 일단 생각해보자.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면은 애초에 S0가 빵일 리가 있냐 이거예요. S0가 무조건 빵이라고요. 괜찮아요? 최소한 접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접하는 거면은 이거나 어차피 별 차이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판별식이 양수인 것만 가지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판별식이 양수인 것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또 축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S0는 무조건 빵이니까. 다시 한번 S0는 무조건 빵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또 어때요? 초항이 양수. 그쵸? 얘는 지금 초항이 양수인 거구나.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축이 잡혔다. 그럼 얘는 여기가 초항이 되겠죠? 1 집어넣었을 때 값. 그래서 초항이 음수인 걸로 잡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초항과 공차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초항이 양수로 초항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서 이렇게 초항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는 사실 이렇게 나온 게 의미가 없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칠 때 1항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뭐 대칭축이 여기 대칭축이 된다. 그러면 뭐 축 자체가 여기 있는 게 지금 의미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여기 있나 의미가 없다고요. 이해돼요? 그냥 이걸로 보는 게 더 깔끔해요. 이걸로 보는 게. 초항이 음수인데 그 1항이 이 뒤쪽에 나와 있으면 얘는 그냥 이걸로 봐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왜? S1 여기 있죠? S2 더 작아지지. S3 그냥 계속 작아지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2차 함수 그래프는 보조적으로 쓰는 것 뿐인 거지 우리가 메인으로 쓸 필요는 없고 어차피 자연수인 점들만 생각하면 되니까 1항이 양수면 이렇게 가겠군 하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지? 1항이 양수부터 2항, 3항, 4항, 5항, 6항 그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4 그죠? 자, 그때 얘 한번 구분해봐요. 지금 이 케이스만 유일하게 어때요? 최소를 가지고 있어요. 최대는 없습니다. 그쵸? 얘는 그럼 얘는 최소가 없나? 아니, 얘도 최소는 있어요. 다만 초항이 최소예요. 괜찮지? 초항이 최소. 자, 어떤 느낌이에요? 얘는 공차가 양수잖아요. 초항이 음수인 상태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런 거 마4, 마2, 0, 2, 4, 6, 8 약간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얘는 S2가 최소 아니면 S3가 최소.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얘는 그냥 초항부터 양수인 거예요. 막 2, 4, 6, 8, 10 이렇게 가니까 S1이 그나마 최소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칭축하고 상관없이 최소인 거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공차가 음수잖아요. 공차가 음수고 초항이 양수다. 반대로 이렇게 나가는 애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건 뭐 물론 영인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영인항이 있으면은 최대가 되는 건 두 개입니다. 그쵸? 지금 얘는 최대가 꼭지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얘도 최대를 가지고 있고 얘도 최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만 얘는 최대가 1항일 뿐이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양수만 더했을 때 최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대신 얘는 음수만 더했을 때 최소가 된다. 얘는 뭐 없죠. 그냥 뭐 처음이 그냥 제일 작으니까. 아, 얘 같은 경우는 마이, 마사, 마류 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최소는 1항만 최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꼭 알아야 되는 거냐? 아니,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직관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고난이도 문제 풀 때 이거를 딱 생각하면서 뭐야, 이거는 공차가 음수일 수밖에 없잖아. 이런 게 나온다고요. 이 느낌이 딱 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다르게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해보면 느낌이 좀 올 거예요. 해보면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66번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66번. 자, 되는 친구들은 그냥 직접 후딱 풀어보고요. 레벨 2니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작년 9월 고2교육청 문제예요. 자, 공차가 마이너스 4래요. 그 다음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2가 지금 빵이래요. S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지? S12가 빵이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아니다. S12가 빵이라면 잠깐 공채 음수라고 그랬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초항부터 해서 12항이 될 때, 그쵸? 이 앞뒤가 계속 빵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앞뒤가 계속 빵 나온다. 지금 얘는 2차 함수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요. 2차 함수 이용 안 할 때, 그죠? 2차 함수 그래프 안 쓰고 순수하게 등차 논리로만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야. 등차 논리로만. 그럼 S12는 빵이니까, 앞뒤합이 빵인 걸로 볼 수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중간에 있는 항이 항번호 13이잖아요. 그럼 6.5항이 중항이겠죠. 그러면 6항과 7항을 기준으로 전후로 부호가 변동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자, 얘가 딱 공차 차인데 부호만 반대요. 공차 마이너스 4입니다. 얘 지금 2분의 D고요. 마이너스 2분의 D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고 얘가 2로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딱 중간에 해당하는 항을 지정해서 들어간다면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럼 SN의 최대값은 S6네. 그렇죠. 양수만 닫으면 되니까. 답은 S6에서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1항이면은 2에서 공차를 5번만 더해주면 되니까 22구나. 그쵸? 중항은 없어요. 3.5항이니까. 다만 둘합의 절반은 10인 걸 알 수 있겠지. 그쵸? 12. 그래서 12가 총 6개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S6는 6배의 3.5항 앞뒤 합이라고 봐도 돼요. 12이기 때문에 답이 7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지?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우리가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막 그래프적으로 들어간다면 한번 봅시다. 공차가 음수예요. 공차가 음수입니다.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벌써 12항이 0이래. S0는 일단 빵이에요. 그럼 벌써 0 되는 게 두 개 나왔지. 그렇죠? 그럼 N축에서 놓고 봤을 때 얘가 0, 여기가 12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최대는 어디겠느냐? 0과 12의 정 가운데니까 6항에서 최대 나온다고요. S6가 최대라고요. 괜찮아요? 너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얘는 또 존재하는 항이잖아요. 자연수항이니까. S6로 그냥 들어가주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S6로 들어가는데, 얘를 어떻게 하지? 나머지 풀이는 그냥 요거랑 똑같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요거랑 똑같이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차 함수가 이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이걸 띠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얘는 지금 Sn 자체가 마이너스 2n제곱으로 나올 거라고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2n제곱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어차피 S0는 빵이니까 상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1차항밖에 없는데 12 집어넣어서 빵 나와야 돼. 그쵸? 뭐야? 얘 지금 tn이라고 친 다음에 n으로 묶으면은 t-2n이잖아요. 12 집어넣어서 빵 나오려면은 여기 지금 24로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야 12 집어넣으면 빵 나오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이해될까? 그렇죠? 다시 한번 얘는 6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라 그랬으니까 6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6제곱 더하기 24 곱하기 6. 얘는 그러면은 4 곱하기 6제곱이니까 6제곱이 2개구나. 72구나.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기본기를 잡고 초항공차 가지고 하면은 안 되고요. 이건 최소한 앞뒤합은 써줘야 되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그래프적인 것까지 상상하면서 들어간다면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베스트 풀이가 뭔지를 계속 고민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레벨 3에 있는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저기 이거 좀 너무 어려울래나? 겨울방학 때도 했는데 70번 한 번만 해볼게요. 70번.
종합적인 사고를 좀 다 써야 돼요. 그렇죠. 이차함수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꼭 메인은 아니에요. 꼭 메인은 아니고 그래프적인 걸로 그 흐름만 판단하고 그냥 중앙 논리만 잘 써도 됩니다. 중앙 논리만. 지금 만약에 얘를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은 초항이 양수잖아요. 초항이 양수면은 공차가 양수면 되나요? 안 되겠지. 왜냐면 초항도 양수인데 공차가 양수로 나오면 그냥 증가만 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초항 양수, 공차 양수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1대1로 나오기 때문에 S3랑 S6의 절대값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걸 딱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공차는 음수구나. 그죠? 일단 요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형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고요. 그때 0이 오른쪽에서 나오면 안 되겠지. 초항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 씌우면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쵸? 이게 y는 절대값 a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sn n y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S3랑 S6가 똑같은 값 나와야 되고 11 집어넣었을 때가 3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일단 뭐 둘이 똑같은 값 가져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얘가 3, 얘가 6. 자, 거기에서 3을 더 더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쵸? 얘가 11. 그쵸?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3, 6, 1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3, 6, 1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y는 절대값 S3예요. 절대값 S6라고 봐도 상관없겠지? 얘가 절대값 S11. 3 더 커야 되니까. 그렇죠? 3 더 커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올 리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3, 6, 1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3, 6, 11이거나 3, 6, 11이거나 3, 6, 11이거나 그쵸? 케이스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이러면은 여기는 지금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거니까 내부가 양수. 얘는 내부가 음수지. 절대값 내부가. 얘도 놓고 봤을 땐 양수. 근데 얘는 뒤집었잖아요. 얘는 음수. 얘도 음수. 그쵸? 얘는 양수. 음수. 뭐야? 사망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 S3는. S11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S6만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원래 절대값 이런 3변식 같은 경우에는 그쵸? 원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쵸? 3변식 풀이 방법이야. 뭐 맨날 그쵸? 우리 귀여운 고양이 아하하. 요거밖에 없잖아요. 괜찮아요? 요거밖에 없잖아. 자, 근데 이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절대값이니까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음수인지 다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초항공차 A랑 D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 해서 총 8가지 경우의 수를 다 써줘야 되는데 지금 이 아래 걸 딱 놓고 보면은 실제 경우의 수가 이 2가지 외에는 없다고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조금만.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S3는 3A2 뭐 이런 식으로 중앙 논리 써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굳이 초항공차도 모르는데 그 SN식을 이차함수 형태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5보다 작고 이게 5보다 큰 것밖에 안 돼. 그치. 그러면 뭐까지 다 해서 정리하면 지금 나오는데 이거 범위가 너무 크고 어떡하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뭐냐면은 S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은 얘가 0항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10항이고 여기가 11항 이렇게 나와야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5항은 꼭지점보다 더 왼쪽에 있을 거예요. 괜찮지? 근데 4항에서 지금 벌써 40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AN이 음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얼마냐? 그러면 지금 한번 봐봐요. 딱 봤을 때 5항이지? 얘 정가운데면은 5.5항이잖아요. 걔가 대칭축이 아니겠지? 근데 응.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안 주었다가 여기 그치? S5가 S4보다 크니까 요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거부터 다시 연구가 잘해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답이 그냥 2번이에요. 근데 여기 축이 5.5라는 거는 축이 5.5는 아니지.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의 딱 절반이 대칭축인 거니까. 괜찮을까? 그러면은 5보다 조금 크고 그런 식으로 그치, 5.5보다 작은 거지. 5랑 5.5 사이에 대칭축이 나온 거예요. 그치, 왜 그래프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지? 아직 멀었어. 응? 이게 좀 애매하지? 그쵸? 일일이 다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얘는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볼게요. 뭘로 보지? 자, 일단 첫 번째. 요게 뿔뿔마로 나가는 경우, 그럼 S3는, S6는 S-S11 빼기 3, 요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요 상태로. 자, 홀수항은 괜찮아요. 홀수항은. 왜냐면은 얘는 중앙이 딱 이쁘게 나오니까, 물론 얘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좀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푸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짝수항을 최대한 좀 배제해 볼 거예요. 배제한다고 치더라도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쓸 겁니다. 1번, 2번 요 관계 이렇게 두 개 갈 거예요. 자, 그럼 1번이면은 S3, S6가 똑같다. 그럼 S3 넘기면 S6 빼기 S3 라고 하면은 3A, 5, 3, 4 아니다 4, 5, 6이니까 그쵸? 4, 5, 6이니까 이거 써도 되지. 괜찮아요? 5항은 빵이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랑 얘를 볼 건데
얘는 홀수항이니까 빼지 않고 그냥 써도 된다고요. 3A3는 마이너스 11A 1항 11항의 중항이면 6항이죠. 그쵸?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 그죠? 뿅.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11A6 플러스 3A2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5항이 지금 빵이잖아요. 그럼 5항 기준으로 초항 공차를 더 이상 안 쓸 수는 없잖아. 마이너스 D. 플러스 D. 그렇죠. 얘는 5항에다가 공차 한 번 더 했으니까 D. 2항은 마이너스 3D. 그렇죠. 그럼 그냥 D가 나온다고요. 그치? 공차만 이용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것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S3는 마이너스 S6는 마이너스 S11 빼기 3. 그쵸?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 나는 이거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일단 얘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쵸? 근데 얘를 한 번쯤은 써야 되잖아. 이걸로 쓰든 한 번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는 이 앞에 두 개로 갔어요. 왜? 빼면은 항이 홀수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는 지금 넘기잖아요. 그럼 S3에다가 S6를 넣어잖아요.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이걸로 가려고. 그쵸? 자, 그래서 이거 1번이라고 한다면 S11 넘겼을 때 S11 빼기 S6이 마3. 그럼 얘는 11개에서 6개 뺐으니까 5개 남죠. 그럼 5개 남기면 중항이 9항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9항이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쟤는 아까 얘랑 똑같지 뭐. 얘랑 똑같아요. 3A2는 마이너스 11A6 빼기 3. 그쵸? 그래서 9항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데 얘는 조금 지저분하네요. 조금.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꼭 중앙을 그 홀수계만 좀 목표로 잡고 하진 않아도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3A2 얘는 6A 3.5 막 이러면서 그냥 가도 상관은 없다고요. 어차피 공차가 0.5개가 들어가서 좀 애매한 건데 아예 뭐 관점을 실수적으로 봐도 상관은 없으니까 관점 자체는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그건 본인 편할 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헷갈리는 사람. 어떻게 풀었지? 그래서 실전 다 먹었어. 됐어. 오케이. 저기 그 D는 써도 A는 웬만하면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초항보다는 특정 항만 알면 되니까. 그치, 이럴 리가 없잖아. 아닌가? 되나? 되나? 잠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그 2항에서 1.5D 하면 되니까 2A2 플러스 3D가 A2. 그럼 A2는 마이너스 3D.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물론 굳이 한다면은 초항이 마이너스 4D다 이렇게 잡도 상관없고.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슬슬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여가지고. 자, 11D에서 9D 뺐으니까 2D가 마이너스 3이다. 그쵸?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서 초항은 뭘로 가는 게 좋지? 5항에서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초항은 5항에서 공차 4번 들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4D.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4를 곱해주니까 6이다. 일단 여기서 초항 하나 구해낼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도 비슷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구항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네. 그쵸? 자, 좀 지저분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분의 3에서 공차를 7번 뺀 거.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에서 공차를 3번 뺀 거. 그쵸?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특정 항을 기준으로 들어가자고요. 굳이 뭐 초항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잖아. 그쵸? 미지수 하나라도 줄이는 게 낫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21D 곱해주면은 5분의 33 플러스 33D 빼기 3. 그쵸? 자, 그럼 이 우변 넘기면 54D. 얘 넘기면 마이너스 5분의 42 마이너스 5분의 42 거기서 3을 더해주네요. 15 더하면 마이너스 27이네. 그죠? 그래서 요게 같으니까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얘는 이걸 알 수 있어요. 괜찮지?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 초항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공차 8번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5분의 3에서 공차를 8번 빼주면 되니까 4를 더해주면 된다고요. 그쵸? 4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4는 5분의 20이니까 5분의 17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답이 되겠네요. 그쵸? 5분의 30, 5분의 17, 5분의 47이에요. 오케이? 답이 없어? 잠깐만. 천천히 풀었는데? 천천히 풀었는데? 공차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공차? 공차 틀렸어? 마이너스 54를 나눠서는 마이너스 20분의 1. 미안. 야, 이거 큰일 났다.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 야야야야야야. 자. 왜 이러지? 나 분명히 천천히 풀다 풀었는데. 10분의 8에서 10분의 6을 빼니까 2. 5분의 1이네요. 미안. 그래서 6에다가 5분의 1 더했으니까 5분의 31이구나.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은근히 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문제가 69번. 사실 아까 한 번에 이걸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70번으로 한번 먼저 맛을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70번 했어요. 자, 근데 69번이 풀이는 훨씬 간단해요. 지금 70번이 풀이는 더 지저분하고요. 69번은 풀이가 그냥 거의 없습니다. 춥나? 안 춥나? 오케이. 닫을까? 그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하게 들어올 것 같아. 어떻게 오우야 제대로 풀었네. 따방 그죠? 눈치만 채면은 계산이 아예 없어요. 그냥 답이 보이지 그냥.
자, 조금만 가볼게요. 등차수열의 합이라서 얘는 무조건 2차 함수 형태를 띠게 될 텐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S10과 S11 둘 사이에서 부호가 지금 반대로 바뀐대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0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갈 거잖아요. S0는 지나가고, 오른쪽에서 무조건 2차 함수적으로는 근이 무조건 존재하는 2차 함수일 거라고요. 그게 정수근이 아닌 것 뿐인 거지. 그쵸? 자, 그럼 이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근을 가지는 건지 위로 볼록하면서 근을 가지는 건지는 몰라요. 왜냐면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근데 한번 봐봐요. 얘 어차피 둘이 보반되니까 하나는 근 기준으로 왼쪽에서 10 나와야 되고요. 오른쪽에서 11 나와야 된다고요. 그치? 그러면 그 왼쪽에서는 값이 다 똑같아요. 부호가. 근데 A4가 42예요. A4가 42. 그쵸? A4가 42.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10과 15가 이쪽에 10과 11 사이에 지금 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 대칭축은 지금 얼마예요? 10점 얼마의 절반이 대칭축이겠지. 괜찮아요? 뭔 소린지 이해돼요? 두 근 사이에 대칭축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대칭축은 얼마다? 5점 얼마라고요. 괜찮아요? 5점 얼마.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 대칭축 기준으로 그러면 우항 전후에서 A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긴데, 그렇죠? 왜? 최대 지점, 최소 지점은 양수만 합했을 때 최대 나오고 음수만 합했을 때 최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최대는 5항 아니면 6항이라고요. 그치? 그러면 5항, 6항 전후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A 값이. 근데 A4가 42예요. 공차가 엄청 크진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S4는 양수겠군. 이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S4가 양수겠군.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상태예요. 괜찮네?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여야 되는구나.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10항이 양수고 11항이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자라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얘가 5점 얼마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 당장 10의 절반이 5항이에요. 5항은 여기 나와 있겠지. 그쵸? 자, 11항 절반이 5.5항이에요. 5.5항이 오른쪽에 나왔을 거라고요. 괜찮아요? 6항은 한참 왼쪽에 있겠지. 괜찮아요? 얘가 S5, 얘가 S6. 한마디로 이 등차 수열의 합은 5항일 때가 최대로 나올 거야. 5항일 때가 최대. 그럼 잠깐만. S6는 S5에서 6항을 더한 상태인데, 그럼 S6에서 S5를 뺀 게 6항이잖아. 근데 6항이 더 작죠? 그러면 6항이 음수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자, 그럼 S5가 최대라 그랬으니까 5항까지는 계속 양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그냥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풀라고 한번 해봐요. 진짜 끔찍하지 않을까? 진짜 끔찍하다고요. 이 초항공차 A, D 가지고 문제 풀면 끔찍해요. 미안한데 이거 뒤에 해설지 보면은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풀고 있는데 끔찍해요. 그 일반적인 풀이라서 그래요. 일반적인 풀이. 자, 그럼 나중에 심심하면 나중에 한번 해설지를 미안해. 우리 학원에서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교육청 모의고사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나온 해설지 있죠? 그거로 좀 정리가 된 거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양 끝. 알았어. 자, 그러면은 레벨 4 문제를 하나만 하고 쉴까? 아니면은 야, 등비수를 아직 못 나간 게 너무 좀 쇼킹이긴 한데, 야, 이 등비수를 아직도 못 나갔다고? 등차를 아직도 하고 있으면 안 되긴 한데. 쉬었다가 해야지. 알았어. 일단 10분만 쉬었다가. 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우와! 지금 이게 19개 했는데. 자,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 알았어. 잘 쉬어. 오케이.